자, 아저씨 아이덴이 갤럭시 XR 사지 마십시오. 자, 오늘은 갤럭시 XR 스펙들 읽어보면서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VR 고인물입니다. 제가 과거에는 하드웨어 리뷰 기자였는데 VR 제품에 관심이 많아서 거의 모든 제품을 다 써봤어요. 거의. 그래서 제가 써본 그 XR 제품들이랑 갤럭시 XR 특징 살펴보면서 이 제품이 어떤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생긴 거 보시면 뭐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XR에서 벗어나지 않았죠. 이마에다가 지지를 하고 이 뒤통수에 이렇게 밴드가 있고, 그리고 비전 프로처럼 배터리 팩을 분리를 해놨죠. 이거는 뭐 좋을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점은 여기가 안 무겁다는 거고, 안 좋은 점은 VR 기기는 이렇게 막 권투도 하고 탁구도 하고 이러잖아요. 권투, 탁구, 테니스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 줄이 걸려요. 그래서 스포츠 게임하기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해상도 매우 좋네요. 3552 곱하기 3849. 이게 비전 프로랑 비교하면 가로 해상도는 조금 더 떨어지고 세로 해상도는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로 봤을 때도 꽤 넓은 시야각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프로세서는 스냅드래곤 XR2 플러스. 요거는 제가 사용을 안 해봐서 성능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XR2 자체가 성능이 좋았습니다. XR2 플러스면 더 좋겠죠. 그리고 이제 삼성이 굉장히 잘한 게 요겁니다. 맞춤형 도스 렌즈 지원. VR 같은 경우에는 안경을 끼기 힘든 제품이 많기 때문에 안경 렌즈를 맞춰서 써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안경을 맞추거나 아니면은 렌즈 자체를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제품은 렌즈를 맞추는 제품이고 다비치 안경과 협업했네요. 다비치 안경 14만 원입니다. 비전 프로도 이게 가능했는데 비전 프로는 한 30만 원 넘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굉장히 저렴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비전 프로보단 절반 이하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다비치 안경, 저는 안경을 안 써서 모르는데 찾아보니까 전국 곳곳에 다비치 안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렌즈 맞추기는 굉장히 어려우시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고해상도 컬러 패스스루. 패스스루가 뭐냐면 이 제품은 XR이라고 부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VR 형태죠. HMD 헤드 마운트 디바이스죠. 머리에 쓰는 제품이라는 뜻인데, 최근 제품들은 패스스루라고 해서 AR 안경처럼 앞이 보여요. 그거 근데 우리 눈으로 직접 보는 거 아니고 카메라가 찍은 걸 눈에 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VR 기기는 현재 없어요. 모든 기기가 제대로 작동을 합니다. 피코, 메타 퀘스트 3, 퀘스트 프로, 비전 프로 모두가 잘 작동하고요. 제가 써본 중에서는 비전 프로의 패스스루가 제일 좋습니다. 근데 비전 프로 정도로 좋게 만들었겠죠. 그리고 패스스루랑 같이 가는 기술이 하나 있는데 손 인식이죠. 손 이렇게 하면 카메라가 제 손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뭘 선택할 때 이렇게 찝거든요. 이 기능도 굉장히 잘 작동한다 이렇게 얘기가 있지만 지금 현존하는 제품 중에 이게 잘 작동하지 않는 제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다고 유난 떨 일이 사실 아니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윈도우 PC 연동.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는 본인 맥을 띄울 수 있었어요. 근데 맥만 띄울 수 있잖아요. 윈도우 PC를 못 띄우죠. 근데 우리나라 업무 환경 세팅이 대부분 윈도우 PC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가 연결되면 훨씬 편해지겠죠. 그래서 가격은 269만 원인데 사람들이 비전 프로보다 많이 저렴하니까 되게 저렴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69만 원이 쌉니까? 지금 VR 중에 거의 제일 싼 게 퀘스트 3죠. 퀘스트 3도 한 77만 원인가 합니다. 그리고 피코 같은 경우에는 피코만큼은 저렴했는데 이제 피코도 비싸졌어요. 피코 4 프로는 149만 원이네요, 쿠팡에서. 그리고 피코 4 프로 말고 피코 4가 있는데 피코 4도 69만 5,300원 쿠팡에서. 그래서 괜찮은 VR을 산다 하면 가격이 보통 70만 원대예요. 근데 비전 프로는 500만 원, 이건 269만 원. 269만 원 절대 싼 거 아닙니다. 왜 싼 게 아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제품을 제가 사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 생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글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안드로이드 앱을 다 쓸 수 있다. 폰 앱이랑 태블릿 앱을 쓸 수 있다. 근데 여러분, 폰 앱은 폰에서 쓰십시오. 폰에서 쓰면 되잖아요. 물론 이런 거 가능합니다. 구석에 이제 폰 앱을 띄워놓고 중간에는 TV 띄워놓고 옆에는 컴퓨터 띄워놓고 뭐 이런 게 가능하겠죠. 근데 그냥 TV로 하면 되잖아요. TV, 컴퓨터, 폰 세팅을 그냥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269만 원 없이도 집에 다 있잖아요. TV 놓고 그 옆에 노트북 놓고 폰 놓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 아닙니다. 왜냐면 실제로 다 되는 거니까요. VR을 안 써도 다 되는 거죠. 269만 원 여러분 버셨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이미 다 갖고 계세요. 주요 컨텐츠라고 삼성이 키노트에서 소개한 게 저거밖에 없어요. 넷플릭스 여러분 VR로 꼭 보셔야 됩니까? VR로 보면 좋죠. 왜냐면 화면이 크니까. 거의 120인치, 140인치 이 정도 사이즈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TV는 고정되어 있지만 VR은 제가 쓰고 있는 거니까 VR 쓰고 누워서 이렇게 넷플릭스를 보면 편하긴 편하죠. 근데 그게 답니다. 편하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만의 영화관 만드는 법 아시죠? 박스에 구멍 뚫어갖고 폰 이렇게 올려서 그거랑 큰 차이가 안 나는데 박스는 마트 가면 공짜죠. 이건 269만 원이라는 거. 넷플릭스 앱은 네이티브 앱이 들어갔네요. 네이티브 앱이라고 해서 특별한 기능이 있는 건 아닌데 그 대화형 컨텐츠가 하나 들어갔죠. 넷플릭스에도 블랙미러라고 그게 있잖아요. 리모컨으로 미연시 하듯이 상황 선택을 하면 컨텐츠 결과가 달라지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전부였지만 이번에는 캐릭터한테 말을 걸 수가 있어요. 우주선 타고 가는 내용인데 캐릭터야 지금 무슨 상황이니? 우주선에 불이 붙었니? 그러면 캐릭터가 한국말을 하거든요. 캐릭터가 불이 붙었어. 우리는 됐어. 뭐 이런 식의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LLM을 도입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컨텐츠가 한 개입니다. 한 개. 여러분. 한 개. 10개 아니고 100개 아니고 한 개요. 그 한 개 보면 갤럭시 XR로 할 수 있는 게 끝나는 겁니다. 쿠팡 플레이 티빙 그냥 TV로 보면 되잖아요. 쿠팡 플레이 티빙에서 3D 영상을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화면 큰 쿠팡 플레이 티빙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박스 뚫어서 이거 하시라니까요. 박스 뚫어서 이거 하시면 영화관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는 VR용 비디오가 꽤 있습니다. 제가 VR 끼고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자기 전에 뉴욕 거리 VR 영상, 저 뉴욕을 가고 싶으면 뉴욕 거리 VR 영상을 틀어놓고 이렇게 보다가 잠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꿈에서도 뉴욕 막 돌아다녀요. 유저들이 VR용으로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잠을 자면 되는데 생태계 얘기를 왜 하냐면 비전 프로도 결국 컨텐츠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못했거든요. 왜냐면 기기가 너무 비쌌어요. 근데 메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퀘스트 첫 버전이 나왔을 때 기기를 거의 미치는 수준으로 팔았습니다. 40만 원? 막 이랬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메타가 이제 메타로 이름을 바꾸면서 우리는 메타버스 회사야. 그래서 생태계가 활성화되도록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기계를 싸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메타 스토어를 들어가 보면 할 수 있는 게 꽤 많아요. 특히 운동하는 게임 진짜 많거든요. VR 끼고 운동하면 재밌겠어 하는데 진짜 재밌습니다. 저는 예전에 복싱 게임 하다가 TV를 박살낸 적이 있습니다. 진짜예요. TV가 130만 원짜리였는데 수리비가 90만 원이 들었죠. 그래서 집에서 엉엉 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퀘스트에는 생산성 앱도 굉장히 많아요. 스페이셜 같은 앱들이 있는데 화상 채팅을 3D로 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3D가 아니라 어떤 공간이 있어요. 막 장작 타는 데도 있고 일반 회의실도 있고 이런 데서 VR을 끼고 같이 회의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거를 한번 해봤는데 실제로 회의하는 느낌이 납니다. 그 화상 회의랑은 좀 달랐습니다. 메타는 오큘러스를 인수하고 나서 그 전에도 굉장히 기계가 많았고요. 퀘스트를 출시하면서부터는 저가 기기로 막 밀어붙였죠. 그 이유가 생태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앱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앱 개발자들이 앱을 만들고 거기서 수익을 내야 생태계가 활성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공을 들이고 퀘스트 3, 퀘스트 3S 나오고 나서 퀘스트 프로까지 나온 거죠. 실제로 VR 앱이 가장 많은 VR 기기 회사가 메타입니다. 그리고 피코도 자체 생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코는 제품이 중국 거라서 중국 사람들이 만든 앱이 많은데 생산성 앱보다는 게임이 많았어요. 게임, 운동하는 게임이 많았는데 게임이 굉장히 재밌는 게 많습니다. FPS 이런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 VR방에서 360도 트레드밀 써보셨죠? 그 360도로 막 뛰어다니면서 총싸움하면 정말 재밌죠. 트레드밀에서 뛰면서 하면 멀미가 안 나요. 그래서 VR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트레드밀 설치도 하고 그러시죠. 저도 그거를 고려를 해봤는데 가족들이 반대해서 못했습니다. 역시 인간은 혼자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퀘스트 프로를 사신다, 아니면 퀘스트 프로 비싸니까 퀘스트 3S를 사신다 하면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앱이 많으니까요. 그 안에서 당연히 일할 수 있고요, 놀 수도 있고. 메타가 생각하는 메타버스가 실제로 있어요. 제가 들어가 봤는데 우리가 외국에 가거나 홍대 거리에 나가서 외국인을 만나는 세렌디피티, 그런 세렌디피티가 온라인 공간에서 구현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갤럭시 XR에 뭐가 있습니까? 메타버스 있어요? 없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주관사가 구글인데 구글도 그걸 안 만들어 놨어요. 구글 미트가 있긴 한데 구글 미트는 화상 미팅입니다. 그러니까 VR 기기 끼고 하는 거랑 여러분 노트북이랑 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죠. 갤럭시 XR 중에 유일하게 저거는 꼭 필요하다 싶었던 기능이 공간 비디오입니다. 공간 비디오를 만들 수 있는 앱도 있죠. 그 어도비 펄사 있죠. 그리고 여러분의 핸드폰으로도 공간 비디오를 찍을 수 있고 갤럭시 XR로도 찍을 수 있죠. 제가 공간 비디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가족들의 모습을 공간 비디오로 담아놨으면 어떨까. 여러분 마이너리티 리포트 아시죠? IT 쪽에서는 미래를 예상하는 최고의 영화가 마이너리티 리포트였죠. 거기서 보면 톰 크루즈가 아들을 공간 비디오로 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슬퍼하죠. 저도 슬퍼할 목적은 아니지만 가족들을 공간 비디오로 찍어놔서 평생 그거를 돌려보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기능 쓰기에도 276만 원 태우는 건 좀 그렇다. 왜냐면 콘텐츠를 이렇게 자체 콘텐츠라도 하나도 안 만들어 놓고 출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감 없는 출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사지 마십시오. 장점도 얘기해 볼까요? 장점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세계 지도 보기 하늘에서 보는 거 있었죠. 그걸 시연해서 했습니다. 굉장히 매력 있고 좋은 기능이 맞아요. 근데 장담하는데 한 3번 하면 안 하게 됩니다. 왜냐면 지도를 하늘에서 봐서 뭐 하죠? 우리가 하늘에서 뛰어내릴 게 아닌데. 그래서 처음에는 재밌다가 막 쓸모 있는 기능은 아니다 보니까 잘 안 쓰게 될 겁니다. 차라리 VR용 유튜브 영상 보시면 되고, 제가 VR 쓴다 그러면 항상 받는 질문이 있는데 VR로 야동 볼 수 있냐 물어보시는데요.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고요. 저한테 어디서 보냐고 묻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거 안 봅니다. 저는 뉴욕 시부야 길거리 영상만 주구장창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로 업무에 도움이 되느냐? 되죠. 그러니까 창을 여러 개 띄울 수 있는데 갤럭시 XR은 4개까지 띄울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모니터를 4개 띄워도 되는 거겠죠. 근데 장담하는데 이것도 안 씁니다. 비전 프로 나왔을 때 제가 아는 회사, 조그만 회사였어요. 벤처기업이었는데, 벤처기업이라지만 돈은 굉장히 잘 버는 회사였어요. 한 5명 되는 회사가 비전 프로를 직원들한테 전부 사줬습니다. 그러니까 2,500만 원치 비전 프로를 산 거죠. 그걸로 이제 출근하지 말고 비전 프로 쓰고 협업 툴 써가면서 화상 띄워놓고 이렇게 같이 일하자 그러면서 샀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시 사무실 하나에 모여서 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VR 기기는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이 아니에요. 제가 운동하고 이렇게 해본 결과 어떤 제품이든 1시간 이상 끼기 힘들어요. 여기가 진짜 아프거든요. 그래서 무게분산은 아무리 해도 여기가 아픕니다. 어떤 기기든 마찬가지예요. 그걸로 쓰고 장시간 일을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물리적 고통은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로는 일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외부에 있다가 잠깐 화상 회의하고 잠깐 문서를 쓰거나 하는 건 가능하죠. 근데 밖에서 그거를 끼고 계실 겁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VR 기기 낀 모습은 가족도 보여주지 말라고 하거든요. 정말 꼴이 우스워요. 특히 여기 머리 새집대고 난리 나는데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VR 기기는 다 이상하고 무겁고 업무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LG에서 나온 고글이 있었어요. 고글 이렇게 끼는 거, 머리에는 안 쓰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가벼웠거든요. 그게 만약에 손도 인식하고 키보드도 인식하고 했다면 업무가 가능했을 텐데, LG가 그 스마트 기기 사업을 접으면서 그 후속작이 이제 더 이상 안 나왔죠. 자, 너무 욕만 한 것 같은데 장점을 딱 하나만 언급해 보자면 제미나이입니다. AI가 탑재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화면을 AI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보는 거 아니고요. 핸드폰처럼 제미나이 버튼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활성화를 시키면 이제 제 화면을 보고 있는 거죠. 이러면 많은 것들이 가능해지죠. 키노트에서는 게임 공략을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제미나이가 옆으로 가봐, 옆으로, 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게임할 때. 그리고 운동 게임을 한다, 탁구할 때 회전이 잘 안 먹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 제미나이가 당연히 대답해 줄 수 있겠죠. 화면을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그런 유스 케이스들이 개발이 안 돼 있겠지만 앞으로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문서 쓸 때도 문서 써놓고 이 글을 좀 어떻게 다듬으면 좋을까 그러면 제미나이도 알려주겠죠. 그 동영상 편집을 만약에 하고 있다, 제가 프리미어 프로로 편집을 하고 있다 하면 여기서 어떤 효과를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제미나이가 대답을 해주겠죠. 그런 유스 케이스들이 아직 개발이 많이 안 됐지만 앞으로 점점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갤럭시 XR이 빛을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면에 쓸 수 있어요. 게임에는 당연히 쓸 수 있고요. 문서, 프로그램 편집, 유튜브 영상 찾고, 단순하게는 TV 채널 몇 개 동시에 띄워져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성형 AI로 일하는 작업들, 이런 모든 것들을 제미나이가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미나이 유스 케이스가 많이 발굴되면 굉장히 좋은 헤드셋이 될 역량이 있다. 그래서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일단은 너무 비싸고요. 갤럭시 XR에서 할 수 있는 거 사실 77만 원짜리 메타퀘스트 3S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상도 차이는 있지만 생산성 차이는 딱히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 거고, 지금 VR 전용 콘텐츠 수가 너무 없기 때문에 VR로 핸드폰 보면 그냥 핸드폰 보면 되잖아요. 왜 굳이 269만 원 들여서 핸드폰을 보냐고. 그냥 있는 핸드폰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렇지만 제미나이 유스 케이스가 많이 발굴되면 다른 VR을 압도할 제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원히 사지 말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이 유스 케이스가 충분히 발굴되고 나서 사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한 1년 뒤 정도에 당근에서 사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제 200만 원 이하로 저렴하게 사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저거 얼리 어답터용, 유튜버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지금 전국 유튜버들이 다 갤럭시 XR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분들도 유의미한 유스 케이스를 만들어낸 분은 아직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리 어답터가 아니라면 1년 뒤에 구매를 고려해 보십시오. 1년 뒤에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고요. 그러면 제가 유스 케이스가 이만큼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때 되면 이제 당근에 싸게 풀릴 거 아닙니까? 우리 이제 그때 당근을 한번 노려봅시다. 자, 그래서 결론, VR 앱이 너무 없다.
비싸다. 그리고 애초에 VR은 업무에 적합한 기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지 마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갤럭시 XR이 지금 나오는 시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메타는 지금 안경에 화면을 넣었는데 이제 XR이 나오다니 참 시점적으로 잘못됐죠. 물론 메타 레이븐 디스플레이도 별로 지금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한데 어쨌든 물량이 다 완판되고 에실로 룩소티카의 주가는 14%가 뛰었거든요. 근데 갤럭시 XR 관계사가 이제 구글, 삼성, 퀄컴이잖아요. 이 구글, 삼성, 퀄컴은 갤럭시 XR로는 재미를 못 볼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대신에 와비파커 그리고 젠틀몬스터. 와비파커는 미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안경 회사죠. 그리고 젠틀몬스터,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는 한국 브랜드죠. 이들과 협업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경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갤럭시 XR은 그 안경으로 가는 과정이고 안경으로 가는 과정에서 컨텐츠를 확충하려고 하는 전략적 제품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안 팔릴 겁니다. 왜냐하면 컨텐츠가 없으니까요. 물론 유튜브 영상 볼 수 있고 야동도 볼 수 있지만 야동 보려고 269만 원을 태운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당근에서 퀘스트 싸게 사십시오. 퀘스트도 다 됩니다. 물론 유튜브 얘기입니다. 자, 갤럭시 XR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가 이제 기기를 대여를 하든지 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사실은 지금 갤럭시 XR을 제가 갖고 온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별로 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궁금하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갤럭시 XR 관련된 기사도 AR 메터스 사이트에 올려놨으니까 더보기란에서 관련 기사를 꼭 클릭을 해주십시오. 저도 이 XR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꾸준히 이제 보면서 여러분께 정보를 남겨드릴 테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거기에 응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고요. AR 메터스 사이트 그리고 유튜브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구독 아이하니